아,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뭐가요? 야, 우리 그래도 한 1% 정도 갭상승 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명사님? What happened to me? 오늘도 보면 What's wrong? 미국 뭐 거의 빅테크 위주로 또 가다 보니까 또 야간 선물도 사실 거의 보합이 끝나서 어느 정도 보합 출발은 예상을 했던 거고요. 아, 이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좀 반영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는 3포인트 정도 올라서 0.13% 상승세로 좀 출발을 했고 2640을 다시 좀 회복을 했고요. 상승이 433개, 하락은 346개 정도로 오늘 상승이 그래도 더 많은 출발을 해줬고요. 코스닥은 899포인트 오늘 출발에 거의 900에 다시 육박을 했고요. 그러네요. 2.49포인트 0.28% 역시 뭐 상승이 750개, 하락이 573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 출발했습니다. 일단 이제 대형주들이 오늘 출발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좀 보합 정도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이고요. 그래도 LG에너지는 0.8%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0.7% 하락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가 조금 부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강보합이고요. LG화학도 강보합.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이상 오른 기업이 시총 상위 기업 중에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좀 출발들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오늘 좀 좋은 출발을 보이는 코스피 기업들은 일단 그 하이브가 2.3% 오르면서 정말 오랜만에 또 30만 원까지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디 가요? 하이브. 하이브. 네, 30만 원을 이제 다시 돌파를 했고, 그다음 롯데케미칼이 오늘 좋네요. 2% 올랐고 대한유화도 1.6%. 벌써 시작인가? 얘네들이 지금 신종호 센터장님 얘기했던 거기잖아요. 방금 뉴스 듣고 이런. 어제 그 안 그래도 블룸버그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서 네. 중국 내수 부양하고 12개 패키지 정책 발표할 거라는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블룸버그에서. 아마 그것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다 그러지. 현대제철,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 부양주잖아요, 다 대부분. 금호 철강 석유. 석유화. 이쪽에 아마 그 블룸버그 속보 영향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되게 발표할지 모르는데 블룸버그에서 일단 뉴스 나왔습니다. 좀 전에 신종호 센터장님이 얘기하고 가신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블룸버그 거는 그냥 노이즈 같은 거고 그렇지. 신 센터장님 얘기가 지금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도. 네, 그래서 오늘 이게 경기 민감주가 좋네요, 출발들이. 네. 하나오션도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1% 정도. 한화오션? 네, 그 대우조선해양 이름 바꿨어요. 아, 한화오션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이름을 바뀌었고. 글로비스 1.67% 네, 상승. 글로비스. 아유, 고맙습니다. 글로비스 어제 이제 갑자기 2차 전지주 아니냐 약간 이런 리튬 트레이딩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지, 어제 가야지. 주가 좀 올랐었고. 가야지. 그리고 오늘 또 LS나 뭐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한 1% 정도인데, 그러나 좀 하락하는 기업들이 좀 꽤 많이 또 보이는데, 일단 오늘 좀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화재 어제부터 좀 보험주들이 안 좋습니다. 오늘 한 1.5% 빠지고 있고, 진단키트 회사죠 SD바이오센스가 1.5% 하락을 했고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마이너스 1%, 현대엘리베이터가 마이너스 1, 이 한 4개 정도가 일단 오늘 1% 정도 더 하락폭을 보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좀 약보합인데 여전히 좀 중국 소비주는 아직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시피 호텔신라 이쪽 여전히 마이너스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은행주도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0.7% 정도. 조선주도 약간 좀 혼조세인 게, 아까 하나오션 또 올라가지만 현대중공업은 또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업종마다 약간 그 안에서도 차별화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오늘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이제 강보합 정도, 특히 에코프로가 한 0.8% 올랐는데 에코프로 BM은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0.14%, LNF가 0.8%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마이너스 1.4%.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내에서도 약간 좀 차별화되고 있고, 오늘 하이브 좀 영향도 좀 있겠지만 JYP가 오늘 1.5% 다시 강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스트레이키즈. 예. 시총 5조 원이 거의 눈앞에 있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총 5조도.
그리고 오늘 좀 좋은 출발을 보인 코스닥 기업은 일단 SM이 오늘 어제도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한 4%. 그래서 오늘은 좀 엔터주가 되게 좋네요. 그러네요. 네, 엔터주 출발이 상당히 좋고요. 그 외에 JYP 엔터 또 오랜만에 게임주인 그 위메이드, 동아기업,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이 각각 한 1% 내외로 상승하는데 사실 엔터주 제외하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업종은 코스닥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레이크 모트리얼즈. 레이크 모터 호 뭐였죠? 어디요? 호소재? 아니 호소제가 아니고 레이크 호수, 모트리얼즈. 호수 소재. 호수 소재. 네, 호수 소재. 예. 4.83%. 아 그래요. 요새 아. 3일 연속 오르는 것 같네요. 와 근데 네. 진짜 그 이수 여기도 진짜 장난 아니다. 이수 거래 정지 됐을걸요? 아 그래요? 네. 이수 화학이 지금 17% 올랐어요. 그 이수 펩타시 스페셜티. 이수 스페셜티가 예. 정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페타시스는 6% 오르고 여기도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수 이수. 행복하지 마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수. 이수 쪽도 혹시 섭외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도록 이수 하겠습니다. 씨가 그 린 씨랑 결혼했습니다. 맞나? 맞을 거예요. 그죠. 네. 자, 두 분 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인데. 둘이 노래방 가면 누가 더 노래 많이 부를까요? 아, 이세도 기대됩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이제 기업은 그 이오테크닉스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2.7% 빠졌고 네. 코스모신 소재가 마이너스 2.9% 하락했고요. 매드팩토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윤성 FNC가 마이너스 1.5% 정도. 이것도 티- 특이하네요. 하나머트리얼즈, 그러니까 윤성 뭐 이렇게 장비주가 빠지는 것 같은데 CIS는 또 5.39%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종목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은 좀 빠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반도체- 같은 장비 회사인데도 이렇게 딱 다른 흐름을 보이네요. 이수가 아니고 어디였지? 이수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랑 또 하나 어디? CIS. CIS는 이제 2차전지 장비고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플러스 5%고 윤성도 2차전지 네. 장비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CSI? CIS 둘 중에 하나 제가 있는데. CSI는 뭐죠? CSI는 마이애미인가? 마이애미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럼 CIS인가 보다. 나 CIS 있는 것 같은데. 5.39% 아, 그렇습니까? 올랐습니다. 내가 이 친구가 18,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이제 요즘에 그 이수도 그렇지만 예.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맞아. 주가들이, 네, 좀 맞아. 움직이는 그것 것 때문에 같아요. 제가 갔어요. 아, 여기가 여기도. 그때 무슨 뭐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뭐 이런 이제 공시가 떴던가 뭐 그래갖고 근데 그 공장이 전고체 뭐 이걸 위한 공장이다 이런 이제 공신지 뉴스인가가 있어갖고 그래? 전고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샀던 기억이 네. 얼핏 납니다. 지금 만 한 3,000원 하죠? 지금 13,000원 맞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근데 사실 좀 CIS는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그동안 윤성 FNC에 비하면은.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2차전지 일부 좀 장비주들하고 반도체가 어제 좀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늘은 조금 식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대부분 좀 밀리고 있고 IT 대표주들은 좀 쉬어가는 네.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뭐 엔터주가 좀 가장 코스닥에선 눈에 띄고 코스피는 경기 민감주가 석유화학과 철강 이쪽하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하나오션이 좀 급등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 순매도를 오늘 하고 있는데 주로 화학업종 중심으로 좀 매도는 여전히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오늘은 오랜만에 철강주를 좀 사고 있습니다. 철강주 그다음에 조선, 뭐 자동차 이쪽 기계업종 중심으로 사고 있고 아마 오늘 오랜만에 좀 외국인들이 포스코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은 됩니다. 그리고 기관도 철강 금속주만 좀 사고 있어요. 다른 건 지금 다 팔고 있고 기관은 유일하게 철강주만. 그래서 아마 이 포스코가 리튬도 있지만 본업은 철강이잖아요. 원래. 네. 네, 그래서 아마 중국 경기 회복에 오늘 좀 약간 좀 기대감을 갖고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주로 화학과 전기전자 사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철강주 위주로 거의 많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철강주, 조선주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수급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도 역시 그 전고체 배터리 어제 뭐 뉴스도 나왔지만 도요다가 27년도에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렇게 상용한다는 얘기도 좀 어제 좀 잠깐 뉴스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토요타가 가장 또 적극적인 업체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쪽 관련주들이 조금 더 그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영화 관련주들도 일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 석유화학 업종들이 그래도 가장 좋은 출발을 보였고, 그리고 철강주, 조선주 이런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좀 좋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좀 플러스로 네. 전환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항공주들이 좋았는데 오늘도 항공주들이 대형사들은 조금 부진한데요. 그 LCC 업체들, 저비용 항공사는 오늘 다 일단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오늘 좀 좋은 흐름 계속 보이고 있고, 어제도 수산주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수산주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수산주 상승이요?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오. 뭐다 오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좀 강세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니켈 관련주라든가 뭐 리튬 관련주들, 이쪽 이제 광물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네. 미국에서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요새 좋잖아요. 그쵸. 근데 현대차로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가 그래도 한 1% 이상 반등을 좀 모처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건설 기계라든가 우주항공 산업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인데, 반면에 좀 빠지는 업종은 오늘도 좀 바이오가 조금 부진하고요. 오늘 면역 항암제 이쪽이 좀 빠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오늘은 이제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약보합권 보이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계속 좀 보험주 약한데 오늘도 보험주, 뭐 증권 이쪽 부진하고, 카지노 같은 이제 중국 소비 업종들도 오늘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건설주도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관련해서 뭐 삼성자이닉스가 일단 지금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그 국내 증시가 일단 지금 코스피가 좀 마이너스 전환됐는데 예, 반도체 약세가 약하네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야, 마이너스 전환됐어. 뭐야? 네. 아니, 금리 동결 4.0% CPI 발표, 이게 이렇게 약한가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좀 한 1% 이상은 좀 기분 좀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여러분 지금 힘 내셔야 됩니다. 이게 이 정도 이 정도 파티가 열렸는데 뭐 전혀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7월달 FMC에서는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거든요, 아직도. 7월 그건 7월달에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미리 있고부터 걱정을 하셔요. 오늘 7월. 밤에 하는 것부터 이제 신경 써야 되는데. 이번엔 동결하겠죠. 하는데 네. 7월도 이제 좀 꺾였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근원 CP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더라고요. 5.3 나와가지고. 아니, 미국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걱정을 해? 우리는 원래 미국 쪽을 우리가 더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미국 금리지 이게 우리 금리도 아니잖아 사실. 와, 참나. 알겠습니다. 여튼 7월 걱정에 아직 손이 쉽게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인가 보군요. 네. 자, 그럼 리포트들 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뭐 저 말하면은 이렇게 막 댓글 막 다시는 분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조용히하라고. 근데 정프로님 말씀하실 때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 제가 뭐 말만 하면은 뭐라 그러신, 이건 너무 외모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도 다 제가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매겨- 햄버거 사본 적 있어요? 저봐요, 저 상기방이 쓸데없는 네. 썰 그만. 이거 외모 차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악플러들 모아서 한번 네. 햄버거를 쫙 100명씩 한 2번 쌌어요. 네, 그러니까 조용하시더라고. 네. 자, 우리 권 팀장님도 매기는 거밖에 없어요. 사람들 움직이는 거는. 아니 네. 그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원래 정프로님도 옛날에 저런 댓글이 많은 걸로 알았는데 네. 이제 아예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러냐. 근데 공 기자님 반응을 하시니까 아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 무뎌진 걸까요? 네. 리포트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그 이제 항공산업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이고, 찾아오는 여름인데 이게 좀 길긴 한데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해외 출국 내국인 수가 2,1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죠. 근데 2022년 이후로는 1,000만 명으로 아직은 이제 절반밖에 회복은 좀 못된 상황인데 아마 그래서 네.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경기 안 좋다 하지만 여행은 줄이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 심리 여전히 여행 쪽은 좋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유류혈 종류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22년도 여름에 그죠. 예, 유가 왕복 떨어졌으니까. 예, 이게 6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22만 원까지
유료할 종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디 가는데 22만 원이야? 이게 미주노선 왕복 유료할 종류가 60만 원까지 했었어요. 예, 그때 한참 이제 유가 막 오르고 막 그럴 때. 허허. 근데 지금 이제 40만 원 정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많이 떨어졌네. 미국 여행 가십니까? 이러면 자꾸 유혹하게 되네. 네. 그래서 유료할 종류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항공운송의 수요는 사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인바운드 이제 외국에 나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그러죠. 이제 외국에서 좀 그 이제 아웃바운드가 좀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말고 인바운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수요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을 방한하는 수요랑 이제 환승 수요 이 두 개가 있는데, 방한 외국인 수는 지금 65% 수준인데 환승 수요는 코로나 이전에 90%까지 지금 회복을 벌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승을 많이 해요? 환승을 이제 저도 읽어보니까 중국, 저도 이 사실은 잘 몰랐는데 중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갈 때 보통 러시아로 갔대요. 근데 지금 러시아 통과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한국 들러가는 그래서 한국 이제? 들러서 가는 수요가 좀 있나 봐요.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 갈 때, 미주 쪽으로 갈 때 네. 그런 수요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비행기가 엄청 이렇게 활황이 되고 있는지 저 벨피윤님이 남편이 비행하는데 요새 집에 계속 없어서 너무 기쁘다. 그런 걸 또 그걸 또 하시고 그러세요. 남편 보면 얼마나 더 섭섭하겠습니까? 물론 남편도 굉장히 기쁠 겁니다. 네, 서로 기쁜 건 맞는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공포의 균형이라고 해내나요? 그냥 서로 기쁘지만 서로 슬픈 것처럼 연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 그런 건 이제 예의 아니겠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슬프다. 이 얘기는 서로 해줘야죠. 서로 기쁘지만. 그러니까 남편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자, 다 같이 기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수혜는 일단 뭐 물론 이거는 당연히 아직은 악재죠. 지금 중국 단체 감각이 사실 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제 중국 노선을 좀 늘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중국 리오프닝은 국내 항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 여객을 또 증가시키는 이런 좀 수혜가 기대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여기 있는 거죠. 그 중국 국적항공사 쪽에서 미주나 구주 쪽으로 이제 노선을 늘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게 정치적 이슈 때문에 러시아 영공 통과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마 좀 환승 이제 한국을 경유해서 가는 수요가 실제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요걸 좀 무시는 못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급도 중요한데 지금 항공기 올해 좀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5월까지 국내 항공사들은 순 증가가 없어요. 0대고, 왜냐하면 보잉하고 에어버스 생산 속도가 지금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노동자가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 반납도 하고 노후기도 많은데 이거 퇴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지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리스료도 좀 상승하다 보니까 또 쉽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2019년이 제일 공급과잉 우려가 컸던 건데 그 시절로 돌아가려면 25년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국내 항공사가 이제 광동체가 이제 2열로 된 그 비행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광동? 네, 저도 이 이름을 좀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 보잉 우리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타는 항공기를 좀 광동체라고 좀 많이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거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요게 이제 2030년까지 광동체 퇴역 물량이 한 33대 정도 되는데 이게 국내 전체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퇴역하는 물량들이 꽤 있다 보니까 장거리 기제를 도입을 해도 이 공급이 크게 늘긴 좀 쉽지 않다. 동체가 넓다는 얘기인가? 네. 2열로 된 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중간에 복도 2개 있는 게 광동체예요. 협동체. 복도가 하나면 협동체, 네. 2개면 광동체. 네, 맞아요. 동체가 넓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바디 뭐 이렇게. 와이드 바디. 네, 영어로. 영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게? 와이드 바디. 와이드 바디. 이 정도는 뭐 우리 다 할 수 있잖아. 네네. 그래서 와이드 바디 에어크래프트.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항공기 종류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조선주랑 좀 이게 읽으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조선사랑 비슷하다. 이게 항공기 누적 수주 잔고가 굉장히 지금 많대요. 이거 100% 다 가동을 해서 만들어도 4에서 8년 걸린대요. 다 만드는데 그만큼 지금 많고, 특히 B737 맥스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 주문 고객한테 지금 인도가 되니까. 2012년이요? 네, 그 이후에 주문한 고객들 지금 이제 인도가 되고 있는데, B787은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오래전에 지금 2023년인데 23년인데 787이 큰 거죠.
그죠. B787이 크죠, 저게. 예. 그다음 A320도 저 큰 거죠. 330이 제일 큰 건가? 에어버스. 저는 크기는 항공기는 잘 저도 모르겠어요. 크기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공군 출신입니다. 아. 에어포스 출신이에요. 네. B787이 623인데. 수주 잔고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저 이제 저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뭐 비행기 만드는 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공급을 하고 싶어도 지금 쉽지가 않고 수요는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 이 조선 업황과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또 비슷한 게 노후기가 많대요. 23년, 25년 이것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한 30년 쓰면 30년 못 계속 뭐 쓰나? 타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항공기도. 그렇겠죠. 예. 근데 항공기도 진짜 오래 쓰는 것 같긴 한데 가끔 요즘도 타 보면 그 의자 뒤쪽에 네, 예. 그 잿더리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잿더리 사실 이제 지금 쓸 일이 없고 지금은 사실 못 쓰죠. 잿더리 안 쓴 지가 언제야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여전히 그 잿더리가 있다는 거는 그 전에 만들었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되게. 굉장히 오래 쓰는구나 항공기고 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죠. 잿더리가 아직 붙어 있어. 옛날에는 뭐 이게 버스나 이런 데서도 뭐 담배 피고 했었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그랬잖아요. 영화관에서도 피고. 언제까지 폈더라? 한 80년대 말까지는 폈다고 90년대 저 초까지 초년병 때 기자실에서 담배 폈어요. 그렇죠. 네, 사무실 그때는. 안에서. 네. 시내버스에서도 한참 피셨던 것 같아 아저씨들. 제가 한 맞아.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피셨고 제가 고등학교면 2015년이니까 그때는 안 2015년. 이렇게 하나 또 쓱 들어가 봅니다. 네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친환경 대응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네. 고효율 항공기로 수요는 어쨌든 이제 많이 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좀 공급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생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품 공급사 이거 바꾸기도 어렵거든요. 비행기는 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제 국내 이 한국항공우주는 또 보잉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또 부품 수주 기대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항공 운임은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 코로나 이전 대비 운임 상승률이 여전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71%나 더 높은 지금 상황이고 화물은 조금 이제 시선이 여객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은데 4분기는 한번 기대해 보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인데 네. 이게 지금 사실 좀 쉽지 않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아직은 좀 허가를 좀 안 해줬는데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제 결론은 안 난 상태고 아마 대한항공이 노선을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내 LCC로 할지 외항사가 취향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항공이 인수호지 또한 여전히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좀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가 또 4%밖에 올라가네요. 네. 진짜 진격의 에코. 시총이 20조 넘었네요. 예. 대단하다 진짜. 에코프로 BM. 정프로는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코프로가 4% 예, 이상. 에코프로가 4%.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보단 에코프로 BM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네. 오늘은 에코프로가 더 세네요. 예. 네. 에코프로가 최근 한참은 BM도 훨씬 셌을 것 같은데. 아니 최근에는 변동성이 훨씬 커요. 어디에요? BM보다. 프로가 그러니까 빠질 때도 더 빠지고 올라갈 오를 때도 때도 훨씬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프로는 지주사고 BM이 사업회사. 네, 사업회사. 정프로는 에코프로가 있을까요? 퀴즈로 남겨놓겠습니다. 무슨 답 얘기하지 마세요. 의미는 뭐야? 답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리포트 자, 하나 같이 다음은 볼까요? 이제 유한타증권의 강대성 의원. 요건 약간 이제 시황 리포트인데요. 제목은 회의에서 낙관으로라고. 일단 첫 번째가 글로벌 증시 공매도 전략은 실패한 것 같다. 네. 요 내용이고 요게 뭐냐면 이제 선물 오신 왼쪽이 그 이 비상업적 이 공매도 포지션인데 요게 보시면 이제 최근에 쇼 커버링이 좀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손절미 하는 거죠. 저거 실제. 미국 시장에서 엄청 난리더라고요. 저거. 네. 미국도 좀 공매도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국내거든요. 국내도 좀 대차 잔고랑 이 공매도 잔고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시총 대비 급격하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손절매가 좀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손절매라고 좀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자금 유출이 좀 되돌려질 것 같다. 이게 사실 작년에 아시겠지만 리세션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높았잖아요. 뭐 네. 검색 순위에도 항상 올라갔는데 점점 이제 관심도는 거의 없어진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채권 대비해서 주식의 상대 수익률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진한색 선이 주식형 펀드 이 자금이에요. 이 자금을 보시면 좀 계속해서 이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좋은데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채권은 지금 올라갔죠.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채권 투자들 중에서도 이제 주식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요 괴리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아, 그렇게 또 희망회로 돌립니까? 뭐 희망으로라기보다는 요거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채권 쪽에 많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주식으로 온다고요? 주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이 성과가 되게 좋았는데도 성과 좋으면 원래 주식형 펀드 자금이 많이 늘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돈은 더 빠지고 있어요. 그 주식형 펀드에 너무 실망들 하셔서 그런 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글로벌 쪽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여전히 장은 올라오는데 회의감이 여전히 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낙관 쪽으로 점점 전환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이제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보고서에 좀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대한 판단인 건데 이게 쇼커버가 저렇게 많이 됐다라는 거는 이게 하락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에 오버슈팅이 세게 됐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으로 공매도 쳐놨던 사람들 다 물려가지고 이제 쇼커버에서 올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가 수익률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거면은 그죠. 사실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글로벌 리서치들도 지금 뭐 골드만삭스니 뭐 BOA니 그거 막 투자 의견을 아예 그냥 180도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채권 펀드에 계신 자금이 주식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은 주식에서 좀 불안하신 분이 채권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요 의견은 그거죠. 이제 그동안 계속 이 강세장 인데도 불구하고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그 갭을 좀 메꾸러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제목 그대로예요. 회의감이 컸다는 거죠. 그게 낙관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1980년 이후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던 그걸 나타낸 건데 이게 약세장 13번 작년까지 포함해서 13번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성과가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위쪽에 네. 그 약세장 이제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간 요걸 수익률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성과가 안 좋았던 게 진한색입니다. 그럼 지금 평균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요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 위치가 여기예요. 딱 중간밖에 안 돼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번 의견은 증시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나쁜 것 같지는 않다. 그 내용은 제가 적어오진 않은데 거기 좀 적혀 있어서 설명.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도 과거 평균보다는 여전히 지금 미진한 거죠 상승률이.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그래프화해서 보여준 자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 봤고요. 또 있나요? 네, 이 이 정도 보면 네. 될까요? 네. 자, 시장 지금 코스피 다시 플러스. 플러스 전환했습니까? 근데 살짝 예, 플러스. 전환했네요. 네. 코스피 200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좀 큰 기업들은 별로 못 간 것 같네요. 오늘 뭐 완전 철강주 날인데요. 아, 오늘 철강의 철강주의 날이에요. 날인데 현대제철이 6%나 올랐네요. 와. 오랜만에 롯데케미칼이 4%.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도 약간 좀 하락인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쉽지 않다 그죠? 네이버가 한때 막 그 뭡니까 뭐 웹툰이며 또 뭐 이거 쇼핑 뭐 이런 네. 걸로 이제 한참 막 그리고 각광받았다가. 제트홀딩스 일본.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카카오도 뭐 피코 막 예? 뭐 모빌리티 페이 뭐 상장시키면은 맞아. 뭐 주가 올라간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2년 전에 되게 좀 그랬었죠. 2년 전. 그리고 뭐 또 이제 전체 언택트 시대가 예. 이제 이거는 뭐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뭐 그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카카오가 밑에 페이하고 게임즈하고 뱅크 네. 상장시킬 때 그거 뭐 따상 가고 그러면은 자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거 상장시키면 주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카카오를 뭐 19만 원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분할 상장하면은 동시 상장 이슈 생겨갖고 디스카운트 된다고 그랬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거든요. 아 주주분들한테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소리 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요즘에는 또 그 동시 상장 이슈 생기면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카카오는 그 이벤트를 겪으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감정들이 서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주주와 기업 간에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감정이 뭔가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카카오가 만약에 돈 뭐 좀 사업해서 돈 번다 그러면은 바로 말 나오잖아요. 저 봐라 그러면서 또 뭐 좀 뭔가 신산업 동향을 좀 신산업을 키워보겠다고 해서 만약에 신규 사업을 한다. 그럼 또 저 봐라 또 문어발식 확장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러니까 사회와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도 카카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아, 권 팀장님 그때 또 이 경고를 했다가 많이 욕을 좀 그러니까 경고가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된다. 그때 많이 욕 먹었었죠. 그 얘기 때문에 혹시 빠진 건 아니었을까요? 아유 그러기에는 카카오 주가가 워낙 셌어요. 카카오가 이제 급락한 건 그때가 시작이 정부에서 규제가 나왔어요. 아, 너무 네. 확장한다. 네. 그 결정타가 그 꽃배달까지 하는 거 뉴스 나와가지고 이제 언론에 딱 이게 노출되니까 맞아. 난리가 났죠 한 번. 맞아. 카카오 미용실, 카카오 꽃배달 뭐 별별 얘기 다 있었죠. 오죽하면 어떤 주주분이 주주인데도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아 맞아. 그때 채팅창 네. 기억나는 게 그때 뭐 이건 좀 카카오 심한 뭐 거 뉴스 아닌가? 나오면 카카오 사람들이 막 장난치느라고 카카오 떡볶이 뭐 이런 거 네. 계속 네, 달고 맞아. 뭐저 또 무슨 장례식장 뭐 이런 거 쭉 해갖고 엄청 그 예, 놀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아 그때를 기점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그 CEO 사건, 스톡옵션 네네. 매도한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욕을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먹었죠. 그 이후로는 영. 예,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좀 이게 17만 원 가던 게 지금 5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식 높은 데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실 거예요. 네. 그때도 뭐 진짜 뭐 20만 원, 30만 원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예. 그때 어떤 신문 기사에 정확히 기억이 보니까 그 한 증권사 이제 이 조사를 했나 봐요. 네. 기사에 나왔던 건데 여전히 이제 그 특정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여전히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1등인데 2등이 여전히 카카오래요. 아유. 그러니까 아직도 좀 많이 물려 계시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네, 개인 투자. 맞아. 그때 이제 약간 뭐 반국민주처럼 카카오 왜냐면 야 내가 카카오톡 썼는데 카카오 주식 있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많이 되게 되죠.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들고 계신 그 숫자는 아마 진짜 많을 겁니다. 카카오가 주주분들이. 자 오늘 시장 요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고요. 네. 아유 또 오늘 조선이 괜찮군요. 네. 조선. 경아 씨, 좋았어. 자 우리 여비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